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치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진료실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에 대해서 가장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은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잘못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망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죠? 네, 선마 그거 옛날에 진양철 회장님이 겪으셨던 병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 저희 재벌집 막내 아들 때 했었잖아요. 조회수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나왔던 그 컨텐츠였었는데 이 선망 자체가 사실 그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때 아니었으면 좀 모르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선망을 저희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봐요. 수술이 잘 끝났는데 수술 후에 갑자기 막 가족들을 못 알아보시고 병실인데 여기가 집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막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거나 헛걸 보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진짜 정신과 협진 좀 봐달라 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만 보면은 치매랑 굉장히 헷갈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어떤 가족들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이 치매와 선망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선망은 급격하게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뚜렷하게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또 이 선망은 치매와는 달리 이 영구적인 뇌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의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몸의 염증이나 아니 약물 같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만 되면 선망도 따라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생겼냐 천천히 생겼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인 거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명절에 갔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갑자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변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그러셨냐? 아니면 갑자기 그러셨냐? 언제부터 이런 변화들이 생겨났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랬을 때 혈액 검사를 포함해서 전신에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어떤 신부전이나 뭐 당뇨나 아니면 어떤 몸의 염증이나 암 같은 선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신체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런 기회로 발견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망인 걸 의심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지? 치매가 왔나? 그냥 기억력 떨어졌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생기는 거는 다 치매가 아닌 거겠네요, 그러면? 근데 안타깝게도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선망처럼 급작스럽게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인지기능의 저하를 이야기하는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이런 혈관성 치매가 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크기에 따라서는 또 증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느냐,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기능이 먼저 손상을 받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몸의 어떤 부분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지장이 생겨서 즉각 알아차리고 몇 시간 이내에 이제 막힌 혈관을 뚫는다든지 하는 치료를 받아서 호전될 수가 있는데 작게 막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유를 알아차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를 해야지만 이 뇌경색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뇌의 기능들을 더 떨어뜨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노인분들 MRI 촬영한 결과를 보면 본인도 모르고 지나갔던 뇌경색이나 이 뇌출혈들의 작은 흔적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러면 치매로 헷갈릴 수 있는 질환 다른 게 또 있나요? 하나 더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 치매와 감별을 하기 힘든 대표적인 걸로 노인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이 인지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우울증이랑 이 치매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이 치매와 노인 우울증 둘 다 기억력, 다른 인지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게 공통점이기는 한데 또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기형약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치매 환자분들은 틀린 답이라도 어떻게든 막 답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답을 떠올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몰라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은 검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틀린 답을 말씀을 하시고, 가성치매, 노인 우울증에서는 검사 자체를 귀찮아하고 그냥 나 몰라 하고 반응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치매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노인 우울증에서는 동반되는 다른 양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종일 누워 있거나 아니면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치매의 경우에도 뇌의 기능이 손상받고 저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 어떤 불안 증상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것이든지 의심이 되면 먼저 치료를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치매와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 그러니까 치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치료를 받으면 어떤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다양한 치매 종류들이나 어떤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치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